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8월 첫날이었어요. 다행히도 오늘 시장 흐름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1.3% 급등이 나왔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존의 고점이었던 265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0.4% 상승이 있었고 여기는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다면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고 또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렸었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오랜만에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 LNF도 좋지 않았었네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오늘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8월 첫날부터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번 달에 조금은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은 코스닥에서 동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모처럼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9거래일 만에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지금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반대로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기금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없었잖아요. 반면에 오늘 처음으로 연기금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외국인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카카오뱅크,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모처럼 카카오 그룹주가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 삼성 SDS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스닥이 0.2% 상승이 있었고 S&P 500도 0.15% 그리고 다우지수도 0.28%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미국 증시의 분위기, 전 세계 선도 시장으로서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금만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시장의 과열을 나타내는 버핏 지수,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가 지금 170%를 상회하면서 이게 지금 시장의 과열을 나타낸 것은 아니냐 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또 이게 큰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약간은 경계를 해보자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미국 증시를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의 위치는 버핏 지수로 봤을 때는 약간 오버페이스를 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조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도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이런 의견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게 아니에요. 가령 정말로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자,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이 나스닥에 속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시장이 21선 위에 있을 때 여기 보라색이죠? 그 위에 있을 때만 투자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세워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21선과 맞닿았을 때 그 시점에 개별 종목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조금은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장기 이평선을 굉장히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21선이라든지 201선 여기 이평선을 다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다 조정으로 보자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그 기준을 세워보시고 그 입맛에 맞게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것이 큰 손실을 방어할 수가 있고 또 다시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점을 대입해서 항상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월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8월 첫날부터 흐름이 지난달과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미세한 흐름들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 그동안 정말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업종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전장부터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연초에 강했었던 AI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솔트룩스, 오늘 연초에 전고점을 돌파했고 현재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A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월에 고점을 형성했고요. 최근 들어 흐름이 조금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도 AI 관련주이고 3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또 오늘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AI 관련주하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 이쪽이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정말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 있죠. 물론 이쪽을 계속 관심을 가지되 또 한편으로는 수급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걸 업종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코스닥으로 보면 분봉으로, 자, 지금 오후장에 코스닥이 조금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26일 가격대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26일에 코스닥 지수가 950포인트였다면 지금 며칠 동안 크게 빠지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점심 무렵에 950포인트를 다시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의 흐름은 보지 마시고요. 점심 무렵까지 9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먼저 에코프로비엠, 자, 이 종목은 26일날 이쯤이었죠. 그리고 오늘 점심 무렵에도 코스닥은 직전 고점을 터치했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터치를 하지 못하고 힘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점심 무렵에 코스닥이 직전 26일 위치까지,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면 에코프로는 26일하고 굉장히 이격이 있어요.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수는 직전 가격을 회복했지만 2차전지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수급이 2차전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 옮겨갔고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저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왔고 또 코스닥 지수와는 별개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그 수급이 옮겨왔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을 보였었던 AI 관련주라든지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들, 이쪽을 조금 더 8월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잠시 보면,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평선 61선하고 121선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로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 플랫폼 기업을 투자한다면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모멘텀 자체도 네이버가 훨씬 많거든요. 다음 달에 새로운 AI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고 이번 달에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이 거의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카카오의 모멘텀을 꼽아본다면 더 나빠질 실적이 있을까? 또는 더 빠질 주가 흐름이 있을까? 이 정도의 관점이 있다면 네이버는 거기에 더해서 네옴시티 수주 본계약하고 또 새로운 AI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을 공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네이버를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반부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플랫폼 기업하고 또 AI 관련주들, 이쪽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두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카카오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다면 저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뱅크를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터졌어요. 그리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 모두 지금 돌파한 위치인 만큼 여기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뱅크하고 네이버, 이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주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축소가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카카오를 투자하고 싶다면 차라리 카카오 자회사를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21선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반도체 쪽도 하반기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시점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AI 반도체, HBM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사 내용을 한번 정독해서 읽어드릴게요. 5배 비싸도 주문이 폭발했고, 또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반도체를 막 찍어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맞춤형 D램의 경쟁이 되었고 일반 D램보다 5배 비싸지만 주문이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특화되었고 이건 D램이나 낸드 플래시처럼 규격화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생산 방식, 쉽게 설명하면 OEM 제작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장에서 찍어내던 D램이 이제는 맞춤형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 성장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었던 D램 반도체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좋은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면 기성복처럼 공장에서 찍어내서 개당 2달러 안팎으로 팔던 D램 반도체가 이제는 고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했고 92년도부터 30년 넘게 정해진 규격에 맞춰 D램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해서 맞춤형 D램을 생산할 것이다. 이런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MC가 세계 1등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던 것도 다 주문자 생산 방식, 그 파운드리 공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파운드리처럼 고객사의 요구를 반영해서 다품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따라서 이런 부분 한번 캐치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에 큰 반등은 안 나오더라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한 번쯤 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업종이 있다고 해도 그 업종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그 외적으로 어떤 업종이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볼 수 있는지 항상 유연한 사고와 함께 많은 업종들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8월 첫날 흐름이 오장돼서 조금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8월 마지막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